那鉴于当前需大局，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 NSA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를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뉴욕타임스가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준 기밀 문서의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이 2007년에 한국의 외교 군사정책 그리고 정보기관 분야, 전략기술 분야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특히 한국은 적성국과 우방국을 포함해서 33개 핵심 정보 수집 대상국에 속해 있었고요. 또 국가안보국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이 네 나라에서 주요 국외 나라 밖 기지를 두고 활동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심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문건이 확인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을 하던 때였고, 당시가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또 이라크전 파병, 연장 등등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미국이 35개 나라 정상들, 대통령들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볼 때 한국의 대통령도 도청 대상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이 한국을 이 핵심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있을 거라는 점이 그런 심증이 더 굳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보도의 진위를 묻고 확인하는 작업, 이게 꼭 필요해 보이고요. 또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시민사회에서도 감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도감청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이것도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작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반기문 총장이 만나서 시리아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국가정보국이 사전에 도감청을 통해서 반 총장의 예상 발언 내용을 뽑아서 오바마한테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의 논평이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반 총장의 발언을 미리 안다고 해서 큰 도움, 특별한 도움도 안 되는 통상적인 교류였지만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전자탐식가인 NSA는 굳이 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으는 게 정보기관의 목적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면서 이 정보 수집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혹은 기관의 몸집을 유지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온 측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비밀 보호 법안. 예. 이 법안이 추진되는 배후가 미국이라고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 비밀 보호 법안 문제, 이 시간에도 한두 번 전해드렸는데요. 예.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크게 제한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또 언론의 취재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런 지적이 많이 일본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아베 정권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의 전직 고위 외교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마고사키 우케로 전 외무성의 국제정보국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를 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전했습니다. 마고사키 전 국장의 논리를 보면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할 경우에 미군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라는 게 이번 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 발각됐던 한일 군사비밀 정보 협정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앞으로 많이 주고받고 또 그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시키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가진 북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의 정보, 이런 것들이 일본 쪽으로 흘러갈 텐데 뭐하러 그런 협정을 맺냐, 이런 지적이 우리 쪽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마코사키 전 국장의 논리를 연장해서 본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의 정보를 일본이 갖게 되고
그 정보가 한국 쪽으로 흘러갈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정의 배후에도 역시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두 가지가 한 통 속에서 움직이고 하나의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오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육자회담 재개가 자신 있다라는 외교관들이 잘 하지 않는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어제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미중 사이에 지난주에 논의한 내용을 북한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이래로 꾸준히 이런 육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있고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 한미일 육자 수석 대표들의 회동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기대 반 회의 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미일과 북중 사이에요. 그 견해 예.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견해차는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육자회담 전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회담부터 먼저 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알려진 사항은요. 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서부터 경제 제재 해소, 평화협정 등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소위 비핵화 중심성이라고 해서 비핵화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밀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담이 열릴지에 대한 회의도 크고요. 또 만약에 열린다고 해도 각종 어려움을 넘어설 만한 정치적인 동력이 있는가 여기에 물음표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장이 왜 보이지 않는지 참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안타깝습니다.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죠?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영국의 BBC 방송 그리고 중국의 언론들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무역을 할 때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올 9월까지 4년 동안 중국이 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한 총액이 8조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220개국이 위안화로 중국하고 결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홍콩하고 중국을 따로 취급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경제체의 숫자로 볼 때 220개국이라는 건데 이거는 세계 전체 경제체의 98%에 해당됩니다. 물론 돈의 액수로 보면은 이 위안화 무역이 세계 전체의 2%밖에 안 돼서 아직은 달러화라든지 또 유로화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에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가 위안화 결제에 허브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달러라든지 유로화의 지위를 위협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가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는군요. 오늘 망갈리안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인도 동남부의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성공을 한다면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중국이 재작년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궤도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도가 이번에 성공한다면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12억 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하루 $2 미만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인데 우주 개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대인 단체가 일본을 나치에 비유했어요. 사이먼 비젠탈이라고 나치 전범을 추적해서 단죄하는 활동을 하는 유명한 유대인 인권단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이 단체의 쿠퍼 부대표의 인터뷰가 어제자 아사히 신문에 실렸는데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다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나치 희생자인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유대인 학살 가스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네오나치하고 같은 얘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친구로서 말하는데 한국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증오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쓴소리도 했는데요. 이 쿠퍼 부대표는 이번에 일본 방문 기간에
그 일본 한국인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증오 시위 이거를 비판하는 강연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